으로 잡았었거든요. 분명히 어떤 팀의 전략 전술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뭐 옳다 그르다 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저희가 경기가 5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놓쳤던 양 팀의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지금 한번 살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반전 경기가 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자, 홈팀 영광FC, 제가 지금 자막에 나오는군요. 영광FC는 10대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성장 중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개막전 경기가 굉장히 인상적인 건 사실이죠. 그렇죠. 이 선수들 본인들도 알죠. 디펜딩 챔피언 상대로 원정에서 사실 스코어 1대0이었습니다만은 이길 수도 비길 수도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상적인 경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좀 아쉬웠습니다. 영광FC 얘기가 아직 조금 덜 끝났는데 조금 더 이어간 다음에 전주 EM 얘기를 좀 해보죠. 자막은 조금 더 놔두시길 바랍니다. 영광FC가 공격과 수비가 아직 분명히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더 기대가 되는 팀인 것만은 분명해요. 지금까지 4라운드를 치렀는데 그렇습니다. 1, 2, 3이 모두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 와중에서도 신호준이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어쨌든 득점을 꾸준히 했고 네. 앞으로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전주 EM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전주 EM 이제는 올라가야 할 때 만년 중위권에만 머물러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뭐 사실 팀마다 목표가 다르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전주 EM 보고 우승을 노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매 시즌 중간은 했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목표를 크게 잡는다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매 시즌 중간에 했던 클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경기 기다리던 첫 승이 터졌어요. 부천 원정 경기였는데 지금 골문을 지키고 있는 한대휘 골키퍼의 정말 말 그대로 신들린 선방에 힘이 입어서 1대0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거친 플레이에 대한 얘기는 정지혁 감독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광FC가 후반전 선축으로 경기를 시작하는군요. 양팀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전주 EM이 화면 보시는 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영광FC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팀은 전주 EM입니다. 자, 양팀 라커룸을 저희가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골똘하게 전략을 짜는 모습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심판들을 많이 기다리게 했거든요. 네. 그만큼 경기를 좀 재밌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옵사이드를 피해서 반대쪽으로 전개를 해봤습니다만 수비수들이 미리 잘 돌아섰습니다. 자, 앞줄 바깥으로 벗어났고 이렇게 백초로가 보니까 다시 정말 이정용 선수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언뜻 봤는데 글쎄요, 인터뷰를 한다고 옆에 서 있을 때는 그렇게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네, 화면에 잡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경기를 관장하고 있는 지세길 심판입니다. 오늘 휘슬 불릴 별로 없으셔서 경기 관장하기는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주심이 휘슬 불면 편하거든요. 아하. 그냥 이렇다 할 논란거리 없이 그냥 휘슬 빨리 불어서 경기를 끊어버리면 주심은 사실 속 시원히 그대로 경기를 끝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경기의 맥을 끊지 않고 재밌는 경기를 위해서 심판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발 지나갔고 오른발 다시 한번 슈팅. 들었어요. 들었어요. 자, 저는 한대희 골키퍼가 볼을 잡고 끝내는 줄 알았는데 볼이 생각보다 강했던 모양입니다. 볼을 놓쳤고 계속해서 플레이가 전개가 됐어요. 공을 완전히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파울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자, 시작하면서 영광이 프리킥 찬스에서 좋은 슈팅 이후에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슈팅도 신호준 선수로 기록이 되는데요. 이 그렇게 땅볼로 간 공을 한대희 골키퍼가 놓친 것을 보면 어쨌든 좀 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신호준이 지금 코너킥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글쎄 직접 슈팅으로 갈까요? 아, 지금은 뒤쪽으로 의도적으로 흘려준 모양인데. 자, 지금은 볼을 좀 놓쳤던 것 같은데 좀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퍼니 사커에 나올 만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다시 한 몸싸움. 이번에는 한대희가 안전하게 처리를 하는군요. 지금 어제 수비 지역에서 손준호 선수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런 장면을 통해서 위험을 자초할 뻔했거든요. 상대편이 잘해서 실점을 하면 사실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신호준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저희가 수비 실책을 얘기를 하다가 신호준 선수의 파울을 보고 자, 경고를 받는군요. 점주 EM의 12번 김상원 선수가 첫 번째 경고를 받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공이 빠진 상태였고 사실 경고까지 받는 파울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전주 EM으로서는 좀 아쉬운. 사실 경고 받으면 수비수는 이후에는 조금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좀 올가맨 셈입니다. 그렇게 약점이 또 드러나면 상대로서는 상대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집요하게 파고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 공격수들 중에서 상대 수비수 경고 유도 잘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크로스 반대쪽 넘어갑니다만 오늘 백정동 골키퍼의 활약은 100점 만점에 120점입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렇게 뒤가 좀 든든하면 선수들이 마음먹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백정동 골키퍼가 선수단 전체적으로 좀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뒤가 든든하다는 얘기는 저는 문득 들었는데요. 이런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어두운 밤에 골목길을 혼자 가고 있으면 뒤가 쭈뼛쭈뼛하잖아요. 근데 그 뒤쪽에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뒤가 굉장히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목길 가는데 뒤에 경찰차 있으면은 안전하죠. 그렇죠. 자, 이것도 슈팅이 백정동 굉장히 골키퍼가 강했는데 또다시 안전하게 또 처리를 해주는군요. 자, 골키퍼 바로 앞에서 저런 식으로 바운드가 되면 골키퍼들은 참 처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잔디라고 천연잔디라고 해서 불규칙 바운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번엔 잘 잡아줬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흘렀고 다시 한번 EM이 볼을 잡습니다. 전반전보다는 확실히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영광도 전반전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공간도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고요. 지금도 백정동 골키퍼가 멀리까지 나와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조직력이거든요. 깃발이 올라갔는데요. 옵사이드가 선언됐군요. 오늘의 첫 번째 옵사이드입니다. EM 이번에도 왼쪽이죠. 전반전엔 오른쪽 공격이 많았던 EM인데 후반전은 시작하면서 왼쪽 공격이 많습니다. 자, 넘어갔어요. 안쪽으로 넣어줘야죠. 받아주는 선수가 없군요.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빨리 안쪽 헤딩으로 뒤로 왼발로 멀리 걷어냅니다만 의도한 만큼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슴으로 볼 트래핑. 앞쪽에서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는군요. 좀 길어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 선수들이 눈을 마주친다는 표현을 하는데 네.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 눈이 마주쳐야 어떤 좋은 패스가 나가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대로 그냥 발 밑에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다소 좀 욕심이 있었습니다. 경기장 쪽에 오늘 이제 응원 도구로 그 막대 풍선이라고 하죠. 그런 걸 나눠줬는데 학생 팬들이 오늘 많이 찾아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학생들이 그 막대 풍선을 발로 밟아서 계속 경기장 이곳저곳에서 터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광 선수들이
빠른 시간 안에 좀 골을 터트려줘야겠어요. 네. 학생들이 좀 심심한 모양이에요. 자, 돌아서는데 백철호가 볼을 걷어냈습니다. 심심하죠? 표정이 뚱하네요. 좀 이 시무룩한 표정을 활짝 웃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이 신호준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오른발 감각 충분히 좋아 보이거든요. 한 번만 걸리면은 그대로 골까지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아크서클 정면인데요. 좁은 공간 일단 다급하게 걷어냈고 태클. 지금 파울 아니에요? 그대로 진행되죠. 반대쪽. 영광FC의 수비도 뒷공간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전반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실점 위기를 자초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후반전 들어오면서 조금은 보완이 된 모습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양팀 모두 전반전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빈 공간 잘 봤죠. 자, 이거는 페널티에리 안쪽까지 접어가나요? 오른발 다시 한번 왼발. 들어가는 공을 수비수가 막아줍니다. 자, 이 오른쪽을 완전히 괴멸을 시켰는데 여기서도 득점에 또 실패하네요. 백정동이 못 막아내는 것을 뒤쪽에서 받치고 있던 수비수입니다. 등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일단 이 코너킥 상황까지는 집중을 좀 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자, 코너킥 넘어갑니다. 반대쪽 길게. 그러나 백정동 골키퍼가 볼을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선수들이 이제 휘어차는 킥의 능력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너킥에서 휘어져 들어오는 각도가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제 공도 사실은 이제는 공격수, 특히 이 골을 넣는 선수 쪽으로 유리하게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상당히 좋은 킥이었는데 백정동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남민호가 뒤쪽으로 내줬고, 자, 여기서 완전히 제끼고 지금 슈팅까지 연결을 했는데 이 한지연 왼쪽 수비 보고 있는 선수가 골문으로 들어가는 공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군요. 짧게 주고 오늘 이종현이 바쁜데요. 이종현의 개인 돌파 조금 여의치 않았고, 이번에는 이엠이 역습을 시도합니다. 킥 좋아요. 길게 보는데요. 신호준 쪽 같이 그러나 조금 싸워줘야죠. 짧았고, 다시 한번 이엠이 뒤쪽에서 받쳐주는데 키를 넘어가는군요. 그러나 영광FC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는 과정 넘어졌습니다만 주심의 판정은 그렇죠. 본인이 지금 몸을 던졌죠. 그래요. 못 맞고 나가면서 영광FC가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영광FC 50번이죠. 뒤쪽으로 힐 패스 여의치 않았고, 다시 한번. 글쎄요, 지금은 골키퍼 쪽으로 뒤로 크게 돌렸으면은 본인들 소유인데 이런 거거든요. 볼을 좀 아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굳이 본인들보다 조금 앞서 있는 팀에게 소유권을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빈 공간, 이런 공간 내주는 것 내줬기 때문에 잘 이용해야죠. 전주이엠으로서는. 크로스 넘어가고 반대쪽 이어봤습니다. 뒤쪽으로 슬쩍 내주고, 그러나 페널티에리 안쪽에 영광FC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나 끝줄 벗어나는군요. 오늘 이종현이 전후 좌우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상당히 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성과를 맺지 못하고 있거든요. 주위 선수들이 좀 도와줘야겠고, 영광이 후반 초반에 반짝했다가 지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후반전에 잘했던 역습이라든지 본인들이 공 갖고 있었을 때 움직임을 좀 계속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EM으로서도 계속해서 두드리곤 있는데, 영광FC가 공격은 좀 글쎄요, 무뎌졌다고 표현하면은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수비가 단단해진 것만은 분명하네요. 자, 슈팅 찬스예요. 왼발
슈팅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골문을 많이 벗어났습니다. 전반전보다 더 추워진 것 같아요. 저희가 있는 자리는 바람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불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경기장을 찾아온 팬들은 골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좀 후끈 달아오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축구에서 0대0만큼 재미없는 축구도 없거든요. 아하. 물론 뭐 경기 재밌게 하고 0대0 무승부로 끝나는 경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 골이라도 좀 터져주는 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일 재밌는 거는, 축구에서 제일 재밌는 건 골이거든요. 자, 사실 그것 때문에 축구를 하죠. 이 상대편 골문에 골 넣는 경기가 축구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골 넣는데도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축구만큼 이 스코어가 잘 안 나는 경기를 찾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만큼 골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게 바로 축구라는 스포츠인데, 이종현 다시 한번 좁은 지역, 굳이 저렇게 좁은 지역을 돌파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한대위가 멀리까지 나와서 머리로 동료에게 패스를 해주고 자기 자리로 들어갑니다. 아직 끊겼어요. 아하, 자, 지금은 슈팅이 들어가야죠. 또 한 다시 번 한번. 걸림. 자, 뒤쪽 두 선수 사이. 지금은 좀 무리였어요. 이번에도 개인 돌파인데요. 이번에는 휘슬 휘슬 불리지 불지 않습니다. 않았어요. 상대 지금 실수를 틈타서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었던 영광이었는데, 글쎄요, 계속해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찬스도 좀 무리수를 주는데, 그렇죠. 저것도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찬스거든요. 지금은 휘슬이 불렸군요. 지금 빠르게 빠졌어요. 연결. 주심이 다시 위치를 지정하는군요. 사실은 프리킥이 휘슬 올리지 않고도 실시는 될 수는 있는데, 네. 지금은 위치를 잘못 두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 주심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을 뺏으려고 내밀었던 다리가 상대 발목을 걸게 되는 그런 파울이 있었고, 지금 프리킥을 준비하는 바로 저 지역에서, 저 지역이면 전반전 신호준이 멋진 슈팅을 기록했던 것보다 조금 가까운 지역이에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위치인데, 그리고 오른발을 쓸 수 있는 선수가 차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8번으로 보이는데 박상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재가, 그러나 이번에는 수비 벽이죠. 벽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있군요. 바람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추워서 그렇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게 흘렀어요. 걸리나요? 이게 맞습니다. 크로스바네요. 지금 맞은 저 부분에 신호준이 때렸던 그 크로스바와 위치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같은 크로스바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글쎄요, 이 골대가 안 도와주네요. 벌써 2골이나 막아냈습니다. 오늘 경기 최고의 골키퍼는 백정동 골키퍼가 아니라 저 크로스바군요. 자, 다시 한번 주고 걸리나요? 오른발! 많이 벗어나는 슈팅이었습니다. 지금은 공이 뒤쪽으로 흐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슈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흘렀고, 여기서 헤딩 안쪽 넣어준 공이 슈팅까지 이어졌습니다만 크로스바를 맞추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럴 때 지도자들이 세게 차면 2골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간단하게 좀 밀어 넣었었으면 하는 아쉬운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네, 사실 저는 축구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세게 때렸을 때 그 볼이 그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출렁이잖아요. 그렇게 크게 출렁이면 어떤 쾌감이 조금 더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 사실 그래서 또 강하게 때리는 걸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죠. 아하. 이종현의 길게 한번 봤습니다만 조금 길었군요.
경기 시간이 62분 63분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후반전 18분이 곧 다가옵니다. 일진을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영광 스포티움에서의 경기. 다시 한번 앞쪽. 전주 EM도 영광FC의 수비가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전 자신들이 잘 됐던 공격이 역시 뒷공간을 활용하는 패스다 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위로 아래로 계속해서 지금 찌르고 있는데 그렇죠. 자, 아. 지금도 한번 찔러보는데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백철호. 자, 줄 곳을 보고 있는데요. 조금 높고 긴 패스. 자, 이제는 영광FC가 바람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이 멀리 가진 못해요. 자, 잘 헤딩 떨어졌어요. 공간 패스 좋죠. 오른발! 지금은 수비가 먼저 발을 내밀어서 공을 찬 것이 주요하게 됐습니다. 지금 조금 아쉽다는 표정을 내비치긴 했는데 본인도 이 정도로 페널티킥을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헤딩 패스가 아주 절묘했고 느린 장면 나오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영광이 이번에 상대 지정 왼쪽이군요. 땅볼로 크로스를 올려주었습니다만 받아주는 선수 없었고 이엠이 다시 올라가는데요. 자, 글쎄요. 체력적으로 벌써 조금 문제가 왔다라고는 생각되지가 않고 조금 전에 저에게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시도했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끝까지 들고 와서 열성적인 응원을 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지금 뒷공간은 몸싸움이죠. 빠졌어요. 일단 볼은 확보했습니다만 수비가 저런 거 보면 축구도 순발력이 굉장히 필요한 운동이에요. 저 급박한 상황에서 발 쭉 내밀어서 볼 걷어내는 거 보세요. 이 공격을 시도하는 다양성은 전주 EM이 훨씬 앞서 있는데 네. 글쎄요, 영광 선수들도 이제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밀었죠. 뒤쪽에 돌아간 선수 있어요. 안쪽 한번 돌아서고 슈팅 찬스는 일단 놓쳤어요. 왼쪽으로 내주었는데 올라갑니다. 헤딩 조금 깊었군요. 글쎄요, 지금 힘이 좀 빠지죠. 달 듯 말 듯 하면서 나갔거든요. 자, 이러다 EM 선수들 때리다 지치는 경우가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이 억울한 경우거든요. 볼 안 날아갑니다. 휘슬 불릴 때까지 집중해야죠. 자, 볼 줄 거 찾고 있죠. 일단 짧게 주고 안민호가 이어봤습니다. 또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안 밀었죠. 수비 라인이 정비가 된 것은 영광FC 전반보다 분명히 좋아요. 다시 한번 이어받고 자, 영광도 볼을 아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이죠. 이거는 슈팅 찬스도 아니었고 글쎄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냥 편하게 동료 선수들에게 연결을 하면 되는데 상대 진영까지 올라와서 저렇게 공을 좀 아끼지 않는 모습은 좀 아쉽습니다. 이종현이 짧게 내줬지만 수비가 좋았어요. 다시 한번 잘렸습니다. 좋아진 건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 불안한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군요. 아까 영광FC 얘기를 할 때 아직 성장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가다듬어지고 조금 더 성장해 간다면 글쎄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로 봤을 때 영광FC 정말 좋고 무서운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들이 10대라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근데 이 전남 영광FC는 이제 2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많은 팀이에요. 지금도 경험을 붙여줍니다만 스피드에서 조금 밀리는군요. 패스도 조금 깊었고요. 그럼 제가 아까 제목을 잘못 붙였군요. 10대가 아니라 10살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정말 아직 신생아라고 얘기를 해야겠군요. 물론 여기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1학년 선수들은 19세 선수들이 있는데 팀은 2살이죠. 네, 45번 선수죠. 45번 영광FC의 45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명단 한번 살펴보죠. 구태훈 선수군요. 구태훈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김홍호 감독도 지금의 어떤 공격 패턴보다는 변화를 좀 가져가는 거죠. 자, 이거는 글쎄요, 슈팅 때릴 순 있었는데 팀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흘러가면은 분명히 전남 영광FC가 실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김홍호 감독이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시도를 좀 변화를 줘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헤딩. 자, 전반전과 비슷한 흐름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엠이 역시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고요. 주심 휘슬은 영광FC의 파울이군요. 파울 한 선수를 불러서 주심이 구두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고수민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나는군요. 이 장면이죠. 지금 공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이청용 아닙니다. 백철호 선수입니다. 반대쪽 길게 한번 붙여주는데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위험해질 텐데 앞에 수비 선수가 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야에 방해가 좀 있죠. 후반전 21분 정도가 이제 남은 상황입니다. 챌린저스 리그 5라운드 경기인데요. 지금까지 4라운드까지 치렀고 선수들이 이 경기 끝나면 2경기 남거든요. 정기리그 2경기 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터리그를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 전까지 승수를 좀 쌓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리그가 작년에 인터리그가 사실 많은 변수가 있었던 그런 기간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특히 경주의 상승세는 뭐 놀랍다 못해 뭐 할 말이 없을 정도였던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어쨌든 그 인터리그의 성적을 바탕으로 우승까지 거머쥐었고 그렇죠. 사실 이번 인터리그도 A조가 B조보다는 조금 전력이 낮지 않나 싶거든요. 아하. 일단 인터리그 뭐 들어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농사를 좀 잘 지어놔야겠습니다. 야, 왼발로 넘어갑니다. 받아주는 선수 없고 뒤쪽에 중거리 찬스 일단 놓쳤고요. 안민호 수비가 걷어내죠.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전주 UM의 선수 교체라는 거 고수민을 빼고 19번입니다. 19번에 김도현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이종현이 왼쪽으로 내줬고 뒤쪽에서 지금 슬쩍 손을 파울이죠? 쓰는 모습이죠. 이게 선수들이 어릴 때 손 쓰는 법도 좀 배우거든요. 물론 뭐 규칙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써야겠습니다만은 손도 좀 잘 쓰는 선수가 영리한 선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 잘 쓰는 선수 하니까 비디치 선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화면으로 보면 손으로 참 잡아채는데 심판한테 참 안 걸려요. 정말 이 교묘하게 파울을 잘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앞쪽 3명의 선수가 달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공간을 잘 보질 못하는군요. 자, 오른쪽 열어야죠. 잘 열었습니다. 좋아요. 잘 열었습니다. 자, 슈팅이든 크로스든 빨리 결정해야죠. 지금 뒤쪽으로 쌓였는데 내줬고 왼발로 감아찹니다만 위력이 없습니다. 그 전에 우물쭈물 할 때 미리 좀 결정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슈팅이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슈팅을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영광은 지금 후반전 들어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잡은 슈팅 찬스였는데 다소 좀 약한 슈팅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오히려 전반전보다 경기 재미적인 면에서 후반 초반에는 대단히
비슷한 양상, 주고받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다가 후반전 중반이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템포가 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글쎄 어떤 불이 붙었다가 좀 꺼진 좀 느낌인데 네, 숨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숯은 공기만 제대로 공급해주면 언제든지 다시 타오를 수 있거든요. 좀 그 후하고 공기를 좀 어느 팀 선수가 좀 불어 넣어줘야겠습니다. 네. 자, 연결 빠져나왔고 됐어요. 오른쪽 빈 공간이죠. 슈팅이 필요할 이거 텐데 늦어요. 다시 한번 끄네요. 또 두 선수 사이 늦어요. 빠져나왔어요. 이걸 보여주는군요. 그러나 왼쪽 벗어납니다. 코너킥. 지금 저 개인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군요. 인도환. 아이 늦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저기서 저렇게 빠져나와서 왼발로 올려놓는데 골운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수비 맞고 굴절돼서 사실 골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 양팀 모두 오늘 골은 확실히 좀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크로스바도 두 번이나 맞췄고요.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반대쪽 길게 헤딩으로 일단 걷어냈고 뒤쪽에서 두 선수가 스피드 빨라요. 경쟁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은 경고가 나오겠죠? 저거 빠졌으면 정말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었던 전주 EM. 저희가 언제 이런 경우에는 경고, 이런 경우는 퇴장, 이런 것도 팬들에게 좀 알려드려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글쎄 지금은 경고 없이 지나갔는데 그렇죠. 사실 전술 전략적인 목적으로 파울을 했을 때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지금 역습을 좀 끊는 상황이었는데 지세길 주심이 경고 없이 일단은 지나갔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또 헤딩. 발을 쭉 뻗어서 볼을 확보하는군요. EM이 다시 한번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 빙글 돌아서는데 그러나 뒤쪽에 수비수가 받쳐주고 있죠. 앞 전방에 2명, 3명의 선수. 연결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 트래핑이 조금 좋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앞쪽. 자, 도와주는 선수가 올라가야죠. 그렇죠, 올라가야죠. 그러나 이번엔 패스가 조금 부정확하면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인도환 선수가 경주와의 저희가 보냈던 경주와의 경기에서는 제가 굉장히 이름을 자주 불렀는데 오늘 인도환 선수를 처음 부른 것 같아요. 이 충분히 선취골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 일단 골운이 좀 따르지 않았고 글쎄요 찬스들이 좀 띄엄띄엄 나오거든요. 선수들이 이렇게 되면은 사실 경기장에 왔던 팬들도 좀 등을 돌리게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조금 더 재밌는 경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킥을 준비하고 있는 영광FC. 앞쪽에는 최전방에 5명 정도의 선수가 보이는데요. 신호준 쪽. 신호준은 발로 안 되면 머리로도 맞고요. 머리로 안 되면 몸으로도 맞고요. 팔 빼고는 모든 부위를 써서 신호준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도 패스가 좀 정확했어요. 패스가 좀 예쁘게 나가야 될 텐데 전주 EM 또 한 명의 선수를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군요. 번호가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공간은 확보를 했고 신호준이 이어받았습니다. 신호준의 단독 돌파를 시도하는데요. 중앙으로 슈팅 찬스예요. 오른발 살짝 내줬고 그게 조금 뒤쪽으로 가면서 템포가 죽었군요. 그러면서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선수들 공격 진영에서 패스 성공률은 좀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젖히지 못하고 볼을 뺏겼습니다. EM 옆돌 따라서 서서히 올라갈 필요가 있겠죠. 좀 뒤쪽으로 가라고 주심이 지시를 하는군요.
앞으로 던져줬고 슬라이딩. 두 선수가 같이 부딪혔는데 지금은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두 선수가 슬라이딩 한 후에 충격 부딪힘이 좀 있었는데 일단 뭐 두 선수 부상은 없는 것 같아요. 큰 소리가 났는데 너무 멀쩡하게 일어나서 저희가 다 민망합니다. 아프죠 그래도. 김태훈입니다. 앞쪽으로 줬고 자 신호준 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왼발 꺾어줬고 자. 뒤쪽 비었어요. 인태환이죠. 인도환이죠. 다시 한번 뒤쪽. 자 드디어 팬들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항의 같은데 이제 좀 넣어달라 이거예요. 자, 태클로 옆줄 바깥으로 쳐냈고 전주 EM은 11번이군요. 한형규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환이 공을 너무 좀 끄는 느낌이 있는데 네. 본인이 지금 공격 템포를 다 죽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9번에 김도현 선수 교체돼 들어갔던 김도현이 빠져나오고 11번에 한형규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교체 투입 곧바로 또 한 명의 선수를 또 준비시키는군요. 6번에 정대환 선수도 준비를 시킵니다. 던지기 공격. 79분이죠. 이 승부수를 좀 띄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준혁 감독도 멀리까지 와서 비기고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자, 왼쪽 공만을 걷어내는 좋은 수비였습니다.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주고받죠. 자, 오른발! 첫 골이 터집니다. 첫 골입니다. 전주 EM. 이 벼락 같은 골이 터졌습니다. 정진혁 감독이 그라운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속마음은 좀 다르겠죠. 교체돼 들어간 11번 한영규입니다. 12번이군요. 김상원이군요. 역시 교체돼 들어간 선수입니다. 백정동도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 막을 수가 없는 슛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준 슈팅을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뭐 흔히 하는 표현으로 제대로 걸렸고요. 바깥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공이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제대로 잡혔군요. 자, 선수 교체 또 하는군요. 8번에 박상재가 들어오고 6번에 정대원이 들어갑니다. 기도 나올만 한 골입니다. 전주 EM이 집요하게 뒷공간을 노렸었는데 그 수비를 영광이 잘 버텨냈거든요. 수비 라인을 약간 물리자 지체 없이 또 중거리 슈팅을 날려요. 전반전에 이다솔 위원 얘기하셨던 공략하는 법을 아는 전주 EM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른쪽 사이드백을 보고 있는 선수인데 골 넣을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올라왔을 때 그대로 이 골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말씀해주신 79번의 골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은 또 81분, 남은 시간은 9분. 오늘 경기 특성상 휘슬이 거의 불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90분이 되자마자 경기가 끝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A팀에는 사실 만만히 볼 수 있는 약팀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전주 EM에게 홈에서까지 경기를 내주면은 사실 탈골지를 면하기 힘들 것 같은데 영광이 이제는 좀 모험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볼 컨트롤 미스예요. 골이 터지자 저희 주변에 여고생들이 갑자기 막 몰려와서 시끌시끌 이러고 있어요. 지금 골이 들어갔는데 본인들의 지역 팀인 줄 알고 막 좋아했다가 네. 서로 막 아니라고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정대환이죠. 왼발로 킥을 올려줍니다. 반대쪽 지금도 이거는 호흡이 좀 맞질 않았죠. 또 골키퍼가
저런 모습은 좀 불안하죠. 자, 본인이 손 댈 수 있는 거리였으면은 손을 댔어야 되고 아니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백정도 골키퍼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정동 골키퍼가 골을 허용한 이후에 약간 좀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본인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무실점으로 좋은 선방 보여줄 때와 한 골 허용했을 때는 분명히 심리적인 상태가 좀 다르죠. 계속해서 좀 어제 얘기를 꺼내는 것은 지금 영광도 뒤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중거리 슈팅에 실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당국대학교의 실점 패턴과 좀 비슷하게 됐는데 네. 이제는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1선, 2선, 3선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종현이 이종현의 왼발! 오른발은 좀 슈팅이 떴었는데 왼발이 훨씬 날카롭군요. 제가 알기로 오른발 잡이로 알고 있는데. 자, 저런 식으로 슈팅 때리고 마무리를 짓는다면 EM으로서는 시간 벌고 일석이조죠. 사실 이 양발 잘 쓰는 선수들이 발마다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하. 뭐 김주현 선수 같은 경우도 왼발이 슈팅 강도는 훨씬 더 세다고 하는데 지금 좋은 슈팅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그라운드에 다리 경련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다리 경련이 잘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후반전 지금같이 많이 지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몸싸움이 있어서 잠깐 넘어졌던 경우나 혹은 이제 점프를 하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경련이 많이 나는데 지금 카메라가 위치해 있는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처마 바로 밑이라고 해야겠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저희가 있는 위치도 추운데 저 위는 정말 추울 것 같습니다. 자, 근육 경련이지만 치료 잘못하면 또 근육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잘 하셔서 들어가서 또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한번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부위가 근육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교체를 좀 해줄 필요도 있겠는데 자, EM이 교체를 5장을 다 썼죠 지금. 자칫하면은 남은 시간을 한 선수 퇴장당한 것과 같은 악영향을 미친 상태로 경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은 5분여가 남았습니다. 자, 짧게. 자, 그렇다면 EM으로서는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축구를 좀 해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뒤를 단단히 해야겠고요. 네. 본인들이 공을 이렇게 가졌을 때 모험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쐐기골이겠죠. 물론 뭐 10명의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11명 상대로 골도 충분히 집어넣을 수가 있죠. 전주임 마지막 선수 교체를 하는군요. 제가 체크를 한 명을 좀 덜 했습니다. 한 명을 더 했습니다. 중복해서 체크를 했군요. 결국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다리 경련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군요. 다섯 명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 챌린저스이기 때문에 신호준 짧게 주고 다시 이어받기까지의 과정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뒤에서 태클이 좀 깊어요. 백태클 형태로 태클이 됐는데 일단은 공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경고 없이 프리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저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뭐 퇴장까지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격하게 들어갔다면은 퇴장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죠. 볼을 잘라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주임이 계속해서 공격권을 유지합니다. 자기 중에서 볼을 잘라냈죠. 상대 지역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글쎄요, 이 시간은 거의 다 흘렀고 이제는 영광도 사실 이대로 지기는 좀 아쉽거든요. 아하. 공격적으로 조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럴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계석이 위치한 곳이 본부석이랑 가깝지 않습니까? 오늘 끝나고 이곳 영광 스포티움에서 경품 행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저희 주변에 자꾸 모여드는 이유가 저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 저 경품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 돌파예요. 2명 일단 뒤쪽으로 내줬고, 그렇죠. 이제는 공을 좀 돌릴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주는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면은 헤딩! 오호! 지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보는 각도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들어가는 골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어요. 이제 느린 화면이 끝나고 나면 89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주 EM도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3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크로스 날카로웠습니다만 거리는 조금 있었군요.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글쎄요, 오늘 서유 남양주 두 팀의 경기가 어떻게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백철호 길게 붙여주자. 그러나 골키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팀의 경기 결과가 좋지 못하면 전주 EM은 단숨에 3위,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더 기대케 만드는 그런 경기 결과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인터리그 결과에 따라서는 플레이오프 진출도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는 순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터리그도 이제 다음 경기부터 다음 중계방송부터는 인터리그도 좀 여러분께 알려드려야겠군요. 인터리그에 대한 정보를. 뒤쪽에서 몸싸움을 시도하면서 볼을 뺏어 보려고 합니다만 김황호 감독의 멋진 볼 컨트롤을 봤어요. 정규 시간은 다 지나갔고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시즌 보내드린 경기 중에 유독 버저비터가 많았거든요. 양팀 이제 경기 거의 다 끝났는데 집중을 좀 해야겠습니다. 전주 EM 길게 높게 걷어냅니다. 걷어내는 것도 그냥 안 걷어내죠. 높게 걷어내요. 김태현 앞쪽. 이게 빠졌으면 또 찬스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빠져나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태클은 조금 깊었다는 판정입니다. 글쎄요, 이 영광은 좀 아쉽네요. 충분히 이 경기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골 찬스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프리킥 찬스에서 신호준의 발이 굉장히 또 날선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프리킥만 여러 번 얻어내는 그런 공격만 전개를 했어도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일단 걸렸어요.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대로 이런 흐름이라면 사실 지금은 두 번째 카드가 나오는군요. 김태훈 선수가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카드를 받습니다. 아마 지금 이 프리킥 찬스가 끝나고 나면 오늘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지영 감독이 기분 좋은 2연승을 기록하기 직전인데요. 킥을 하질 않고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2011 다음 챌린저스 리그 영광 스포티움에서 펼쳐진 영광FC와 전주 EM의 경기 1대0. 전주 EM이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스코어도 사실 손쉬운 승리는 아니었다고 스코어가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좋은 찬스는 아니었고
돌발적으로 맞은 슈팅 찬스에서 좋은 골을 터트려내면서 일단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내려가서 정진혁 감독과 오늘의 결승골의 주인공이죠. 12번의 김상원 선수를 만나볼 텐데요. 김상원 선수의 중거리 슈팅 정말 일품이었죠. 막을 수 없는 슈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골문 바깥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슈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백이 오버래핑 올라와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정진혁 감독이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2연승에 성공한 만큼 기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다른 팀 결과에 따라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기분 좋은, 그것도 원정 2연전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를 좀 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경기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선수가 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주 UM이 원정길에서 영광FC를 1대0으로 물리쳤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잠시 후 정진혁 감독의 인터뷰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하프타임 때그 경북 오늘 승리를 거둔 전주 UM 정진혁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생각보다 영광FC의 반격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네네. 뭐 생각했던 대로 우리 EM은 뭐 잘 쓸어가는 그런 그 쇼게임 위주의 경기를 좀 주도를 많이 했는데 영광FC의 의외로 그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그 견고하면서 한 번씩 그 역습에 의한 네. 그런 그 플레이가 아주 인상적인 것 같아요. 수비 뒷공간을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노리셨어요. 네. 네. 의도된 플레이인가요? 그렇죠. 우리 뭐 경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EM 선수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패스에 의한 그런 빠른 패스, 뭐 수비 뒷공간을 이용한다든지 문전 앞에서 2대1 월 패스에 의한 그런 그 슈팅 포인트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오늘 뭐 경기 결과는 1대0으로 결정이 났지만 뭐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아주 뭐 감독으로서 만족스러운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대답을 해주시는군요. 오늘 골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수비수들이 또 밀고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골이 터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독님의 의도가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한 골 결정을 했던 김상원 선수는 작년까지 원래 포지션 유잉 포드였었어요. 근데 그 장상원 선수의 그런 그 특징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사이드 태커로 그 전환을 시키면서 뒤에서 그런 그 본인의 스피드 이런 걸 이용하면서의 그 골 결정력을 겸비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좋은 그 그림의 골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골이었습니다. 이 골 다음 경기도 또 봐야죠. 다음 경기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뭐 경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EM 축구단은 뭐 항상 어느 팀하고 하더라도 똑같은 자세로 항상 초지일관 똑같은 마음으로 충실하게 준비해서 다음 경기 또 홈이인 만큼 네. 더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로 2연승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인터리그 전까지 2경기밖에 남질 않았잖아요. 3연승, 4연승 충분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주 UM 정지혁 감독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이죠. 김상원 선수도 만나보겠습니다. 기자와의 지금 인터뷰가 있는데요.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 EM의 김상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결승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끊겼다 갔으니까 다른 거 여쭤봐야죠. 골 넣었을 때 기분 어땠습니까? 이거 찼을 때 딱 골이라는 느낌이 오던가요? 솔직히 오진 않았어요. 그냥 잘 맞긴 맞았는데 나갈 줄 알고 아쉬워하려다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는 세레모니가 인상적인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그러시군요. 네. 백정동 골키퍼, 상대 골키퍼가 오늘 선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 골키퍼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정말 멋진 골이었어요. 아마 저희가 편집하는 올 시즌 베스트 골 중에 하나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분 어때요? 영광이죠, 저야. 영광까지요. 영광에 와서 영광스러운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좋습니다. 결승골도 됐고 팀도 이겼고 기분 좋은 오늘 귀갓길이 될 것 같은데 돌아가서 또 다음 경기 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네. 다음 경기 또 어떻게 준비하실런지 궁금합니다. 다음 경기 오늘 좀 우리 선수들이 골을 못 넣어서 그런데 다음 경기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 결정력 연습 좀 많이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 결정력 높여서 한 골로 만족 못한다는 얘기죠. 2골, 3골 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골, 많은 골, 좋은 경기 다치지 말고 계속해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결승골 넣었던 김상원 선수 만나봤습니다. 이다솔 위원 모시고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정지혁 감독 의도대로 경기가 잘 풀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의도적으로 안 풀렸어도 풀렸다고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뒷공간을 노렸거든요. 패스를 통해서 뒷공간을 노렸고 결국에는 그것이 주요했습니다. 공간이 계속해서 뒤로 물러났을 때 생긴 그 공간을 집요하게 노렸고 그 골이 결국 결정골, 결승골이 됐습니다. 김상원 선수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보통 저렇게 공에 맞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본인은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 하니까 일단은 글쎄요, 그래도 이 골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 때문에 축구하는 맛이 좀 난다고 하죠. 그렇군요. 이런 골들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골이 좀 적게 나지 않았나, 경기 내용에 비해서 말이죠. 좀 더 많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는 유리그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챌린저스 리그는 포천으로 갑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많은 골이 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중계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이다솔 위원, 캐스터 김재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